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전 9시의 분주한 공기 속에서 박순자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7살 쌍둥이 손주들이 공항 로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기 비행기 봐요. 할머니, 배고파요. 순자는 두 아이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마치 미끄러운 미꾸라지처럼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그 순간 며느리 김지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저희 면세점 먼저 둘러볼게요. 돌아보니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는 이미 면세점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순자의 입에서 그래. 라는 작은 대답이 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변의 여행객들은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공항을 누비고 있었다. 젊은 커플들은 손을 맞잡고 웃으며 걸었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은 셀카를 찍으며 떠들었다. 노부부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그러나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과 자신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 순자는 자문했다. 사실 이 여행은 순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한 달 전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괌으로요. 애들도 바다 보여주고 싶고 어머니도 좀 쉬시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 그러자. 왜 그랬을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 때문이었을까? 아들의 효심처럼 보이는 제안을 거절하면 섭섭해할까 봐였을까? 아니면 손주들의 할머니도 같이 가요. 라는 외침이 순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까? 진실은 이것이었다. 순자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62년을 살면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시집와서 35년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봐주면서 순자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신을 맞춰왔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해도 순자는 늘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고 답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괌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해변에서 책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길 수 있을까? 그저 호텔 방에서라도 좀 쉴 수 있을까?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순자는 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아들 내외는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있었다. 어머니가 애들을 제일 잘 다루시잖아요. 며느리의 이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순자는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내외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명품 매장을 들여다보고 술과 담배를 샀다. 순자는 쌍둥이 손주들을 데리고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화장실에 데려가고 배고프다고 하면 김밥을 사주고 지루해하면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면세점 봉투를 가득 들고 어머니 기다리셨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애들은 잘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있었지.
그러나 순자의 다리는 쑤셨고 허리는 아팠다. 손주들을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했다. 그나마 순자 자신이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 게이트 앞에 줄을 서면서 순자는 앞에 서 있는 한 노부부를 봤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캐리어를 끌어주고 있었고 할머니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순자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투병 기간 동안 순자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다. 남편이 떠난 후 순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아니, 물리적으로 혼자였던 적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거절했다. 아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안심한 듯 보였다. 아마 그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며느리는 더욱 그랬을 테고. 그렇게 순자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막했다. 50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공허함을 만들 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다. TV 채널도 자기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 그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야,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애들 다 컸고 남편도 보냈는데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만 볼 거야? 그 말이 순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습관이라는 것은, 특히 자기 희생이라는 습관은 뿌리 깊은 것이었다. 비행기 안. 순자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원래는 통로 쪽 좌석이 더 편한데 손주들이 창밖을 보고 싶어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애들 창가에 앉혀주세요라고 했다. 순자는 쌍둥이 사이에 끼어 앉았다. 아들 내외는 앞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흥분해서 창밖을 보다가 30분쯤 지나자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심심해요. 할머니, 물 주세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순자는 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스튜어디스에게 물을 받아왔다. 다시 앉으니 다른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순자는 다시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다.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순자의 무릎이 욱신거렸다. 관절염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다. 앞좌석에서 아들 내외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순자가 2번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그들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왔다. 순자는 자신의 식사를 할 틈이 없었다. 한 아이의 음료수가 쏟아졌고 다른 아이는 음식을 먹기 싫다고 떼를 썼다. 순자는 쏟아진 음료수를 닦고 억지로 아이에게 몇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애썼다. 그 사이 순자의 기내식은 식어버렸다. 찬밥과 식은 반찬을 몇 입 먹는 것이 전부였다. 앞자리에서 아들 내외는 여전히 영화에 빠져 있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 여행에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보조 인력으로 왔다는 것을, 손주들의 임시 보모로 왔다는 것을, 아들 내외가 편하게 여행하기 위한 도구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이것을 자신이 허락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먼저 그런 역할을 자처했는지도 몰랐다. 괜찮아. 내가 할게 걱정 마. 내가 볼게라고 말하면서 순자는 스스로를 그 위치에 놓았다. 왜 그랬을까? 사랑받고 싶어서였을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습관이었을까?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60년을 살아온 결과였을까? 순자는 옆에서 잠든 손주들을 바라봤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순자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사랑과 자기 희생은 다른 것이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라면, 어머니라면 당연히 손주를 돌보고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당신도 한 명의 인간이에요. 당신도 쉴 권리가 있고 즐길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필요도 중요해요. 이 목소리는 낯설었다. 순자는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니,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비행기는 괌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순자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물리적인 목적지는 괌이었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순자는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순자는 이 여행이 끝날 무렵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할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각성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비행기가 흔들렸다. 기류가 불안정했다.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다. 잠시 동안 난기류 구역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안전벨트를 확인했다. 그리고 옆에 잠든 손주들의 벨트도 확인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다. 순자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4박 5일의 여행. 그 끝에 순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창밖의 구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 난기류가 숨어 있었다. 순자의 인생도 그랬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비행기는 곧 괌에 도착할 것이었다. 순자의 인생도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었다. 괌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다. 따뜻한 열대의 공기가 순자의 얼굴을 감쌌다. 한국의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다. 와, 따뜻해요. 손주들이 소리쳤다. 아들 민수가 렌터카 회사로 향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차 봤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또 그 말이었다. 애들 좀 봐주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비행기에서 3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돌봤고 이제 막 도착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한데 쉬고 싶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순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평생의 습관이었다. 참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다.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괌에 왔으니까 신선한 해산물 먹어야죠. 순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았다. 순자는 해산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졌다. 새우, 랍스터, 기름에 튀긴 생선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다. 하지만 순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 내외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망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분위기 깨는 노인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것이 두려웠다. 호텔에 도착했다. 객실은 2개였다. 하나는 아들 내외의 방, 다른 하나는 순자와 손주들의 방이었다. 짐을 풀면서 순자는 생각했다. 손주들과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새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이들이 밤에 깨면 순자가 달래야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면 순자가 데려가야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순자가 조용히 시켜야 했다. 반면 아들 내외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었다. 방해받지 않고 푹 쉬면서 순자는 침대에 앉았다. 허리가 아팠다. 비행기에서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었고 아이들 사이에 끼어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했다. 잠시라도 누워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손주들은 이미 흥분해서 호텔 방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할머니, 수영장 가요.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순자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저녁 식사 예약은 6시였다. 3시간. 이 3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순자가 말했다. 싫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떼를 썼다. 순자는 고민했다.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순자 자신은 너무 피곤했다. 그때 옆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애들 좀 데리고 수영장 다녀오시면 안 돼요? 저희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멈칫했다. 그들도 쉬고 싶다고? 그렇다면 순자는 쉬고 싶지 않은가? 순자는 피곤하지 않은가?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 알았다. 애들 데리고 나갈게.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했을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수영장에서 순자는 그늘진 의자에 앉아 손주들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뻤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러웠다. 자신은 왜 저렇게 즐길 수 없는가? 왜 항상 지켜보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 왜 자신의 즐거움은 항상 뒷전인가? 수영장 반대편에서 젊은 여성들이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었다. 순자는 자신이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다. 20대? 아니다. 그때는 시집살이로 정신이 없었다. 30대?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다. 40대?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았다. 50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60대인 지금은? 순자는 자유로운가? 아니었다.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할머니, 물 주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동으로 손주의 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발랐다.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1시간 반이 지났다.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싶어 했지만 순자는 저녁 식사 시간을 고려해서 그만 나가자고 했다. 아이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순자의 말을 따랐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내외는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애들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잘 놀았어. 그럼 애들 씻기고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6시에 나가야 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샤워실로 갔다. 두 아이를 씻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장난을 치고 비누칠을 싫어하고 머리 감기를 거부했다. 순자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자신의 샤워는 5분 만에 급하게 끝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15분이었다.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이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메뉴를 보는 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랍스터, 새우 요리, 생선구이였다. 모두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들이었다. 순자는 메뉴판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그냥 간단한 샐러드나 수프는 없을까? 어머니는 뭐 드실래요? 며느리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는 그냥 샐러드 먹을까 봐. 에이, 샐러드만요? 괌까지 와서 샐러드만 드시게요? 랍스터 시키세요. 여기 랍스터 맛있대요. 아니야, 나는 랍스터는 부담스러워서. 어머니, 여행 왔는데 맛있는 거 드셔야죠. 우리가 살게요. 랍스터 하나 더 주세요. 며느리는 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문을 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음식이 나왔다. 정말로 푸짐했다. 랍스터, 새우, 생선, 각종 소스들. 아들 내외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와, 대박.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그들은 음식 사진을 찍느라 5분을 보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요. 순자는 아이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랍스터 살을 발라내고 새우 껍질을 벗기고 생선 가시를 골라냈다. 아이들이 먹기 좋게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그 사이 순자 자신의 음식은 식어갔다. 랍스터는 차가워지고 버터 소스는 굳어갔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고 석양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자는 차가워진 랍스터를 몇 입 먹었다. 역시 기름지고 부담스러웠다.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비싼 음식을 남기기는 미안해서 억지로 몇 입 더 먹었다. 그때 한 손주가 음료수를 쏟았다. 테이블 위로, 옷 위로. 순자는 재빨리 냅킨으로 닦아냈다. 종업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 내외는 이 소동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순자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도 여전히 고팠고 먹은 음식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를 즐기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오늘 식사 진짜 좋았죠? 역시 괌은 해산물이 최고예요. 순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거짓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괜찮아, 좋아, 그래, 이런 말들이 순자의 일상이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는 것도 순자의 몫이었다. 아이들은 흥분해서 잠들기 싫어했다. 순자는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겨우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는 밤 10시였다. 순자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다리, 허리, 어깨, 모든 곳이 아팠다. 그리고 마음도 아팠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아이들이 깰 수도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것이 여행인가? 이것이 휴식인가? 한국에서 손주를 돌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았다.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무도 순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힘드시죠? 어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순자는 투명인간 같았다. 아니, 투명인간보다는 가구 같았다.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존재감이 없는.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아들 내외가 웃고 있었다. TV를 보는지 대화를 하는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서러웠다. 이렇게 서러운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가.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일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순자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 서러워도 표현하지 않았고,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혼자 사귀었다.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괌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가? 답은 명확했다. 순자는 여기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도구였기 때문이다. 편의를 위한 도구, 아이들을 돌보는 기계, 감정이 없는 존재. 순자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순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남은 3일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괌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순자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오늘과 같을까? 아니면 뭔가 다를까? 순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내의 벽에, 침묵의 장벽에,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었다. 둘째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옆에서 손주들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괌의 새벽은 고요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자의 얼굴을 스쳤다. 시원했다. 잠시나마 평화로웠다.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다. 해가 뜨기 전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순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시가 되자 손주들이 깨어났고 순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것. 모두 순자의 몫이었다. 아들 내외는 8시가 넘어서야 나타났다.
여유롭게 잔 얼굴이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응, 애들이랑 먼저 먹었어. 사실 순자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이들이 음식을 쏟고 이것저것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의 식사는 제쳐두고 아이들만 챙겼다. 차가운 토스트 한 조각과 미지근한 커피 한 모금이 전부였다. 오늘은 투몬 비치 가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애들 수영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아들이 말했다. 또 그 말이었다. 챙겨주세요. 순자는 참았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비치백을 챙기는 순자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수건, 물,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간식, 여벌옷. 두 아이 것을 모두 챙기느라 가방이 무거웠다. 어머니 것도 챙기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거? 자신의 수건은? 자신의 모자는? 순자는 아이들 것만 챙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내 거는 괜찮아.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럼 출발해요. 투몬 비치는 아름다웠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러나 순자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순자는 그들을 따라갔다. 물에 빠지지 않게, 너무 깊은 곳에 가지 않게 지켜보면서 아들 내외는 파라솔 아래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니까 편하네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편하네요. 그렇다. 그들은 편했다. 순자 덕분에, 순자의 희생 덕분에.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순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아이들을 지켰다. 모자도 쓰지 않고 그늘도 없이 땀이 흘렀고 목이 말랐다. 하지만 물을 마실 틈도 없었다. 할머니, 저것 좀 보세요. 할머니, 이거 주워요. 할머니, 물놀이 해요. 쉴 틈이 없었다. 순자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은 순자를 필요로 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내외가 순자를 필요로 했다. 그들이 편하게 쉬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또 해산물 요리였다. 순자는 이번에는 그냥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더 이상 해산물은 먹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괌까지 와서 스파게티요? 여기 크랩 파스타 유명한데 그거 드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의미였다. 식사 중에도 순자는 아이들을 돌봤다. 음식을 흘리면 닦아주고 물을 쏟으면 치워주고 자신의 스파게티는 또 식어버렸다. 차가워진 파스타를 먹으면서 순자는 생각했다. 나는 왜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가? 왜 항상 식은 음식만 먹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자의 인생에 대한 은유였다. 순자는 항상 나중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다 쉬고, 다 즐기고 난 뒤 남은 것을 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빛으로 돌아왔다. 오후의 태양은 더 뜨거웠다. 순자는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이 부르면 다시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나가야 했다. 어머니, 피부 타시겠어요. 모자 쓰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말하는 거야? 아침부터 3시간 동안 햇볕 아래 있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오후 4시. 호텔로 돌아왔다. 순자는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얼굴과 팔이 빨갛게 탔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탓이었다. 아팠다. 피부가 따가웠다. 그리고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피로가, 서러움이, 그리고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녁에는 쇼핑몰에 갔다. 며느리가 쇼핑을 하고 싶어 했다.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들 내외는 쇼핑을 즐겼다. 2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것 좀 봐주실래요? 우리 좀 더 둘러볼게요. 순자는 쇼핑백을 받았다. 무거웠다. 손주 2명의 손을 잡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순자는 벤치에 앉았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순자의 팔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손주들은 지루해하며 보챘다. 할머니, 언제 가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순자도 집에 가고 싶었다.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 조용하고 편안한 그곳.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다. 더 많은 쇼핑백을 들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근데 여기 세일을 하더라고요.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는 것도 다시 순자의 몫이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짜증을 냈다. 순자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달랬다. 밤 10시, 겨우 아이들이 잠들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햇볕에 탄 피부는 따가웠고 근육은 뭉쳐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 내외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 그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았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때 순자는 깨달았다. 아무도 순자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순자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절하지 못했다. 노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순자는 친구들의 말을 떠올렸다. 순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가끔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착한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다르다. 사랑하는 것과 희생당하는 것은 다르다. 순자는 결심했다. 내일은 다르게 살겠다고. 내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순자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6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자각이었고 각성이었다. 셋째 날이 밝았다. 순자는 다시 새벽에 눈을 떴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순자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달라질 것이다. 순자는 다짐했다. 셋째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 30분. 아이들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켰다. 따뜻하고 신선한 커피.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마시는 커피. 창밖으로 괌의 새벽이 보였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둠에서 빛으로. 커피를 다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5시 30분이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순자는 발코니에 앉아 일기를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요즘은 일기를 쓸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펜을 들고 순자는 썼다. 나는 지금 괌에 있다. 가족여행이라고 왔지만 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무급보모로서. 이것은 여행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아들 내외가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내가 해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 내가 항상 해왔으니까. 내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다. 나는 평생 노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시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아직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글을 쓰면서 순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각성의 눈물이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7시가 되자 아이들이 깨어났다. 순자는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것이 순자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순자가 선택한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작은 차이였지만 중요한 차이였다. 강요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 아침 식사 시간.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어머니, 오늘은 워터파크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도 가실 거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는 안 갈래.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네, 왜요?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아. 그냥 가고 싶지 않아. 너희들끼리 가. 그럼, 애들은요? 애들은 너희가 데리고 가야지. 또다시 침묵.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머니, 워터파크에서 애들 둘 다 보기가 힘들어서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한 명씩 나눠서 봐. 민수가 한 명, 지연이가 한 명. 너희 애들이잖아. 너희가 봐야지.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고했다. 평생 처음으로 순자는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어머니, 여행 온 건데. 여행 온 거 맞아. 그래서 나도 여행을 하고 싶어. 내 방식대로. 오늘 하루는 나 혼자 보내고 싶어.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럼, 그러세요. 저희 애들이랑 갈게요. 그들이 떠나고 순자는 홀로 남았다. 처음으로, 괌에 온 후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다. 해방감, 자유. 이것이 자유구나. 순자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화장도 제대로 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자신을 보면서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다는 것을. 호텔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고 순자는 한적한 해변으로 갔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 해변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아무도 순자를 부르지 않았다. 할머니, 어머니, 그런 소리가 없었다.
순자는 파라솔 아래 앉아 가져온 책을 꺼냈다. 읽고 싶었던 책. 그러나 집에서는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순자는 천천히 읽었다. 중간에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책을 읽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순자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샐러드와 수프를 주문했다. 가볍고 깔끔한 음식. 순자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 음식이 나왔을 때 따뜻했다. 순자는 천천히 여유롭게 먹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음식을 흘리는 아이도 물을 엎지르는 손주도 없었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람다운 식사라는 것을, 뜨거운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다. 오후의 태양은 따뜻했지만 순자는 그늘에 앉아 있었다. 억지로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순자는 일기를 꺼내 다시 썼다. 오늘 나는 노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인간이다. 쉼이 필요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손주들을 사랑한다. 아들과 며느리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지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상호 존중이다. 오후 4시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변에 있어. 어느 해변이요?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택시 타고 갈게. 너희는 애들이랑 계속 놀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저녁 때 호텔에서 봐.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 걱정에 자신을 맞추지 않기로 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옷이었다. 순자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면서 6시쯤 아들 가족이 돌아왔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다. 특히 아들 내외는 지친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둘 다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랬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매번 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칭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의 서막인가. 익숙해서 그래.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 말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저녁 식사 시간. 이번에는 순자가 제안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데 가자. 한식당.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한식당요? 어머니, 괌까지 와서 한식을요? 응. 나는 한식이 먹고 싶어. 해산물은 이제 질렸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스테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스테이크 먹어. 나는 한식 먹을게. 따로 먹으면 되지. 따로요? 응. 왜 안 돼?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한식당 안에 스테이크도 파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식당에서 순자는 된장찌개와 밥을 주문했다. 간단하지만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아들 내외는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순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면 순자는 말했다. 민수야, 내 아들이 음식을 흘렸어.
닦아줘. 지연아, 내 딸이 물 더 달라고 해. 가져다 줘.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했다. 하지만 순자는 확고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움직였다. 순자는 자신의 된장찌개를 천천히 먹었다. 뜨거울 때 맛있게 방해받지 않고.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아들 내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침묵을 즐겼다. 넷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랑 같이 계실 거죠?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전에는 너희끼리 보내. 나는 호텔 스파에 갈 거야. 오후에는 같이 있을게. 스파요? 예약하셨어요? 아니, 지금 할 거야. 안 되면 다른 데 갈 거고. 순자는 당당했다. 미안해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 스파는 예약이 가능했다. 순자는 마사지를 받았다. 전신 마사지, 60분 코스. 마사지를 받으면서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피로가 쌓여 있었는지. 마사지사가 말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쉬지 못했거든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와닿았다. 맞다. 몸이 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었다. 스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순자는 가벼웠다. 몸도 마음도. 오후에 가족과 합류했다. 순자는 그들과 함께 마지막 해변 산책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순자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 한 명씩 손을 잡았다. 순자는 그들 옆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자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아들 내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순자는 평온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여행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 같았거든. 하지만 마지막 이틀은 좋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가 나쁜 것도 아니야. 다만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람이야. 할머니이기 이전에,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는 박순자라는 한 사람이야.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다. 다섯째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달라진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거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도 말할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공항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해외여행 오니까 좋으시죠? 그 순간이었다. 그 말이 순자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다. 좋으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말 순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순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봤다.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좋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분노와 함께였다. 너네 같으면 좋겠냐? 너네 애들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 내가 모를 줄 아냐? 어린애들 있으면 너네들 못 노니까 나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바보로 아냐? 여행이라고 해놓고 나를 무급보모로 데려온 거잖아. 비행기에서부터 애들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해변에서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애들 지켰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애들 돌봤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고 즐기고 싶어. 왜 내 욕구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나는 항상 참고 이해하고 희생해야 하는 거야?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다음부터 여행 가자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말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 오지도 마. 너네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출국 심사를 향해. 혼자서 뒤에서 아들이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 안. 순자는 혼자 앉았다. 아들 가족과 떨어진 좌석이었다. 순자가 그렇게 요청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괌이 점점 작아졌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것은 물리적인 자유가 아니었다. 마음의 자유였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자유였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3시간 반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순자는 일어나 짐을 챙겼다. 아들 가족이 다가왔지만 순자는 짧게 인사만 했다. 잘 가거라. 반성하거든 연락해. 그리고 순자는 혼자 걸어 나갔다. 입국장을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순자는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자신의 집, 자신만의 공간. 택시가 출발했다. 순자는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태어났다. 62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나로서 산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박순자다. 한 사람의 인간이다.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쉴 권리가 있는 사람.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연락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한동안 연락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책을 읽고 나를 돌볼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이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다.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살아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순자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느낄 수 있었다.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62세에 늦지 않았다. 결코 늦지 않았다.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가능하다. 늦은 나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 순자는 그 용기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의 인생을 바꿨다.